자, 수나라 전쟁 정리 끝났고요. 수나라가 결국 살수대첩에서 패배한 지 6년이 지나 그 어떤 자신들이 받은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국 대륙의 새 주인이 된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어요.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관계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당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당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이제 당 첫 번째 황제, 당 고조가 되죠. 처음에만 해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당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초반에는 사이가 뭐 그닥 나쁘지 않았다.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첫 번째 황제 당고조가 물러나고 두 번째 황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는 바로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당태종이었어요. 이름은 이세민, 당고조의 둘째 아들이었죠. 당태종이 즉위를 하는데 당태종은 아버지보다 더 야심이 큰 사람이야. 세계 대제국을 건설해야 돼. 그게 꿈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토를 넓혀야 돼.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가야 되니까 당연히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고구려를 압박해 오게 됐겠죠. 자, 그럼 압박을 받는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쟤네들 태도가 약간 이상하다, 전과 다르다 느꼈을 거 아니야. 당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하자 고구려도 전쟁에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을 강화를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국경지대 성을 더 견고하게 쌓기 시작하는데 이 성을 우리는 천리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천리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길이가 대략 1000리 정도 된다 해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천리장성은 하나도 없던 성을 천리를 다 만들었다 사실 그 의미는 아니야.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구려 땅이고 여기가 요동지방이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 요동지방을 건너가면 거기는 당나라 땅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당나라 그전에는 수나라였겠지. 얘네들 경계 사이에 드문드문 성들이 있었는데 이 성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성이 없는 지역에 새 성을 쌓고 해가지고 이 꼭대기 부여성이라고 있거든. 부여성에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성을 쌓아서 요동지방의 끝에 비사성이 있는 곳까지 쭉 성을 쌓아서 연결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리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성들, 기존에 존재하는 성들을 연결시키고 없는 부분을 이제 땜빵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것도 엄청난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천리장성 안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될 뭐 배감성, 요동성, 안시성 얘네들이 다 천리장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나라의 태도가 이상해지자 천리장성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옆으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이제 드디어 당나라 침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나라가 아무리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야심이 있어도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있고 뭐 고구려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무작정 쳐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럼 당태종이 왜 쳐들어왔느냐? 무엇을 구실 삼아 쳐들어왔느냐 하면 고구려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인데 연개소문이라는 장소 이름 들어봤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름인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성이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그래서 연시성을 가진 개소문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연개소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천리장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큰 엄청난 사업인데 이 천리장성 축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파워가 되게 강해지게 돼요. 연개소문의 파워가 너무 강해지게 되자 귀족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을 이렇게 좀 뭐 지위를 낮추고 하려고 이제 귀족들이 싸바싸바 하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챈 연개소문이 감히 나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연개소문의 정변이 실제로 성공을 해서 연개소문이 당시의 왕이 영유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영유왕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실제로 파워는 연개소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허수아비 왕을 왕위에 앉혀요.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허수아비처럼 왕위에다가 딱 앉혀놓은 거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고구려에서 제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 관직의 이름이 대망리지예요. 대망리지 관직에 올라서 실제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게 바로 연개소문이 일으켰던 정변의 내용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니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당나라 지네가 왜 그래? 일단은 당나라 입장은 이거야.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천하제일의 나라인데 우리 이웃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하가 왕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핑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개 소문이 당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아래쪽 신라에 대해서 세게 나와. 얘네들이 또 되게 친한 사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거든. 신라니네 한강 내나 그러면서 막 계속 공격을 하는데 신라가 이제 백제가 너무 공격하니까 위기에 빠져가지고 신라의 당시에 훌륭한 신하 김춘추가요 고구려로 막 왔어요. 고구려로 와가지고 니네 고구려 백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신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한테 간청을 하는데 연개소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거절하고 거절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신라의 김춘추를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랑 당나라랑 친한데 막 고구려가 그런 짓을 하니까 당태종이 그러지 말고 신라랑 화해해라. 김춘추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당나라 니네도 헛소리 하지 마. 막 그러면서 이제 신라랑 화해해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당나라 신하도 잡아 가둬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을 수 없다 해서 당나라가 침입을 해오게 된 겁니다. 당태종과 어마어마한 군대가 침입을 해왔어요. 이들의 기세가 너무 대단하여 실제로 천리장성의 일부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성을 함락당하게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죠, 요동성은. 그리고 연이어 이웃에 있는 백암성도 함락당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고구려를 치는 건 우리의 승리는 식은죽 문제다, 시간 문제다 하던 당나라를 끝까지 방어해낸 지역이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안시성이었어요. 안시성을 지키던 성주와 이 안시성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당나라를 막아내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끝까지 버틴 덕에 당나라 군사가 결국은 돌아가게 되죠. 다른 성을 다 뚫렸는데 안시성이 방어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돌아가요? 야, 당나라는 얘들아 고구려 쪽만 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저기 서쪽으로도 영토 넓히고 막 이슬람 세력하고도 전쟁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더 힘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어쨌든 고구려 입장에선 당나라를 막아낸 거예요. 안시성 공격을 끝까지 성주와 백성들이 막아내면서 당나라한테 완전히 고구려를 털리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과서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요. 문제집에는 일단 안시성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전투라고 하든 싸움이라고 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시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일이 일어난 게 바야흐로 645년 7세기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 당과의 전쟁까지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그럼 마무리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건데요. 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 요 제목을 선생님은 고구려 짱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자, 고구려 정말 강한 나라인 거 인정. 근데 수나라도 중국 대륙에서 엄청 강한 나라였고 당나라도 진짜 장난 아닌 나라였어. 그런데 계속해서 고구려가 이겼단 말이에요. 과연 고구려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중요하면서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공부 꼼꼼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승리의 원동력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 쓰시면 돼요. 첫째,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사력. 고구려 군사 자체가 싸움을 잘했을 뿐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전투에 나서냐면요. 그 장수들만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말한테도 철갑 갑옷을 씌워요.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강인한 군사력이 있었고 다음 뛰어난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뛰어난 전술이 있었습니다. 전략 전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전쟁이 나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청야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우물에도 독 타버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버티는 공격과 방어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성곽을 그렇게 기똥차게 쌓았대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높이 쌓으면 성이 아니야 얘들아. 일부 교과서에서 고구려 성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을 이용한 엄청나게 견고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체제. 이게 세 번째 승리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요동지방이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이 요동지방은 엄청나게 풍부한 철광지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걸 확보하고 있었어요. 왜 이게 좋은 거야? 무기의 원료가 되잖아요. 철광지대, 철광석은. 그리고 이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즉 철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구려가 백제 신라하고 사이가 좋았든 나빴든 그걸 떠나서 만약에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버티고 있는 고구려가 수나라에게 패배를 하거나 당나라에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걔네들이 고구려만 먹고 그냥 갔을까요? 밑에 백제하고 신라 다 공격했겠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즉 고구려가 열심히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야심과 욕심을 막아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거기다가 줄친다. 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백제와 신라까지. 의도했던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반도 전체를 보호하는 이른바 방파제의 역할을 했다. 이것이 고구려의 승리가 역사 속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